안녕하세요. 오늘의 피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저한테 주셔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질문을 전문가 분한테 여쭤보려고 제가 다니는 피부샵에 와가지고 원장님께서 오늘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로 했어요. 간단하게 원장님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성형이 가장 성형적이다. 피부 자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을 철학으로 삼아 해운대 뷰티윤 피부건강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윤권희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께서 피부건강연구소를 하고 계신데요. 제가 관리를 받아보니까 굉장히 피부에 대해 철학이 있으시던데 네. 거기에 대해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세계적인 피부과학연구소에서 연구하시고 지금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몬티 라이먼 박사의 저서 피부는 인생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피부이다라고 서두에 밝히고 있는데요. 엘로라님 혹시 피부에 대해서 감탄해 보신 적이 있나요? 감탄이요? 아니, 네. 감탄은 해본 적이 없는데요. 네. 피부라는 것이 우리 몸을 외부를 싸고 있는 막기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는 역할이 되게 많잖아요. 바로 태양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고에너지 방사선을 내뿜는 자외선에 노출을 해도 우리 피부 경계를 넘어서 내부 기관으로까지는 닿지 않도록 차단하기도 하고, 그리고 피부 자체가 비타민 D를 합성을 해주고 치명적인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피부 표면에 찾아오더라도 피부를 뚫고 들어오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오, 진짜 네. 신기하네요. 이런 피부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손상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엄청나게 안 좋을 것 같은데요. 태양이 이렇게 내리쬐는데 우리 피부가 손상이 됐을 때 그 자외선이 그대로 노출이 됐다고 하면 몸 안에 있는 세포나 이런 손상된 부분들이 더 심하게 염증을 일으키거나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나겠죠. 영화에서 보면 좀비들이 햇볕 못 보는 약간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제가 피부 원장님께 피부에 관한 질문을 하러 갈 거라고 하니까 인스타 DM으로 저의 구독자님들께서 질문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민감성 피부랑 속건조 피부에 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요즘 피부 예민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민감해지는 첫째 원인이 피부를 공부하시는 의사분들이나 박사분들도 얘기를 할 때 과도한 클렌징이 주 원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많이 씻어서요? 네네네. 1차 세안, 2차 세안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각질 형성 세포라고 우리 제일 위에 있는 층에 이 부분, 우리가 때라고 생각하고 잘 밀지 않습니까? 빡빡빡. 그런데 이 각질 형성 세포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민감하신 분들이나 속건조가 심하신 분들은 각질층의 관리를 잘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관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홈케어 관리법을 본다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클렌징 사용할 때 되도록이면은 폼 클렌저를 절대로 사용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클렌징을 하실 때 60초 세안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클렌징을 하실 때 60초 동안 문질러 주세요. 문지르면 되나요? 근데 빡빡빡 문지르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밖에서 안으로 해서 계속 문질러 주시고 한 번씩 또 이렇게 안에서 밖으로도 문질러 주시고 하셔서 60초 동안 비누칠을 한 다음에 깨끗하게 씻어내 주십시오. 그러면 속건조까지도 좋아집니다. 그래요? 단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인한테 맞는 클렌저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전문가에게 반드시 피부 타입을 추천을 받아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저는 엄청난 속건조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코스를 짝짝 항상 하잖아요. 그래서 로션이나 밀크 타입을 저는 쓰면 되겠네요. 그럼 좋죠.
예. 오늘부터 당장 써야지. 그리고 팁이 하나가 더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 세안을 하고 난 직후에 바로 조조바 오일이나 로즈힙 오일을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피부에 유분, 수분, 지질막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우리의 피지 성분과 똑같기 때문에 바로 발라주셔도 모공을 막지 않고 오히려 피부를 보호를 해주고 개선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유수분 밸런스가 잘 맞는 크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확실히 이런 걸 발라주면 속건조들이나 민감성 네. 피부들도 훨씬 더 좋아지겠네요. 네, 홈케어로 사용을 해주시면 매일 사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70%의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아, 제가 관리하는 게요? 네네네. 그렇구나. 네. 오늘부터 또 열심히 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 질문 중에 건성 피부가 중성으로 바뀔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제가 봤는데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당연히 좋아지겠죠. 개선도 되고. 그렇네요. 좋아질 수 있겠네요. 네. 또 그 다음 질문 여쭤볼게요. 제 구독자님들 중에 괄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집에서도 맞습니다. 요즘 많이 하는데 평소에 얼굴에 바르는 같은 제품을 사용을 해도 괄사를 하면 이상하게 막 트러블이 난다고 해요. 네네. 혹시 그런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아, 그래요? 예. 평소에 바르는 화장품 똑같이 쓰는 건데 왜 그런 걸까요? 괄사라는 것은 피부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배출해서 피부 미용 관리에 이용하는 경락 도구입니다. 요즘에는 너무 모양이 이쁜 그 괄사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안 그래도 맞아요. 너무 갖고 다행이에요. 싶게. 네, 너무 저도 갖고 있어요. 싶게. 소장하고 싶게.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져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노폐물을 배출하는 경락 도구입니다. 그래서 괄사를 사용하게 되면 노폐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 신진대사를 좋아지게 하기 때문에 노폐물이 잘 나오게 되고 그런 뾰루지나 이런 트러블들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럼 올라오면 좋은 건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또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진행되게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어쨌든 좋아지려고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전문가님한테 본인에게 맞는 진정할 수 있는 진정제를 꼭 사용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두 가지는 하고 집에서 홈케어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그런 사용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괄사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줘서 미세한 스크래치가 날 수도 있습니다. 요즘 편해가지고 집에서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주의해야 되겠어요. 저 그러면 또 그 다음 질문 여쭤볼 건데요. 좁쌀이나 모공 같은 게 얼굴에 생기잖아요. 그런 거 왜 생기는지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홈케어법으로 좀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좁쌀 여드름 요즘 많죠. 마스크 쓰고 환절기 때 또 특히나 많이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것을 설명드리려면 여드름과 뾰루지, 화농성 여드름, 블랙헤드에 대해서 이게 묶어서 한꺼번에 이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뾰루지가 올라오는 것이나 여드름이 생기는 그 경로를 보면 피부에 피지량이 늘어날 때도 있고 그리고 피부에 각질 형성 세포가 묻혀가지고 덩어리가 돼서 모공을 막으면 이것이 여드름과 뾰루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혼합물들이 이렇게 자리를 딱 잡고 있다가 새로 자라난 세포들이 이 덩어리들을 외부와 차단되게 싸버리게 되면 이것이 바로 화농성 여드름이 되고요. 무서운 화농성 여드름. 그리고 어떻게 해서 블랙헤드가 생기냐 하면 이거는 화학적 반응입니다. 죽은 피부 세포의 피지가 모공 맨 윗부분을 막은 상태에서 산소와 만나게 되면은 이게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색깔이 검회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좁쌀 여드름, 뾰루지, 화농성 여드름, 블랙헤드가 한 번에 연결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표출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 각질 제거입니다. 각질 제거를 해줘야 되는 건가요? 네. 좁쌀 여드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명 이제 화이트 헤드 그리고 면포성 여드름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다 들어보기만 했어요. 네네. 다 다른 건 줄 알았어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좁쌀 여드름은 중성일 때 그리고 건성일 때도 나타납니다. 건성일 때나 누구나 생기는 거예요? 예, 누구나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그 원인은 호르몬이 될 수도 있고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피부 건조가 될 수도 있고요. 면역력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홈케어법이라든지 조금이라도 좀 괜찮아지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처방을 내린다면 예방적인 면에서는 각질을 잘 제거를 해주는 본인 피부에 맞게. 예. 그러면 뭐 아하나 파하나 요즘 굉장히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런 걸로 하면 네네네. 자극이 좀 덜 되죠. 그렇게 같이 각질 관리를 잘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면포라고 해서 이렇게 각질이 쌓여 있기 때문에 압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저희 샵에서는 압출을 하지 않고 좁쌀 여드름이 떨어져 나가는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와,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네네. 예, 피부 컨디션을 회복을 시키면 저절로 떨어져 나갑니다. 신기하네요. 자, 그 다음 질문은 모공이 왜 생기는지 질문을 해주셨어요. 왜 생기는 걸까요? 모공이 없는 피부가 있습니까? 글쎄요. 우리 피부는 모공이 다 있어요. 모공이 있는데 단지 그게 이제 탄력이 생긴다는 거죠. 탄력. 예. 아니면은 피부 탄력이 저하가 되고 그러면서 얘가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이 모공이 커지는 이유,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피지량이 증가했을 때, 두 번째는 이제 피부 탄력 저하입니다. 이건 노화인가요? 노화와도 관계가 깊습니다. 피지 분비량과 피부 탄력 저하는 식습관과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습관에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밤에 일찍 자라 어른들이 얘기를 하시죠. 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새벽 3, 4시까지 이렇게 핸드폰을 보면서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피부가 기름이 줄줄 흐르면서 모공이 넓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모공을 좀 줄이는 어떻게 보면 해결법이라 해야 되죠. 해결법이 좀 있을까요? 네, 해결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숙면을 취하시면 가장 좋고, 그것이 또 안 될 때는 우리가 외부적인 어떤 이제 제품들의 도움을 받아서 개선을 시킬 수가 있는데, 수분을 채워주는 피부 관리법을 사용을 하면 되고, 피부 탄력이 저하되었을 때는 리프팅이나 모공 축소를 도와주는 화장품이나 관리법을 추천드립니다. 모공을 조여주는 성분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보르피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네, 들어봤어요. 비싼 거. 네, 보르피린이라는 이 성분이 1%만 있어도 641배의 퍼밍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성분이네요. 네네. 이것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가슴 크림으로도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빵. 이것은 이제 또 모공 콜셋이라고 명명을 하기도 합니다. 쪼아주니까. 네네. 그 다음 질문을 또 들어갈 건데요. 얼굴에 뭐 비립종은 아닌데 목이나 이런데 막 오돌토돌하게 한 번씩 올라올 때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 잠재우는 법 있을까요? 네. 비립종이라는 것은 피부가 얇은 부분에 생기는 각질 주머니이고, 이것은 뺨이나 눈가에 이제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목에 생기는 것은 일명 우리가 이제 쥐젖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 많아요. 엄청 많아요. 쥐젖이라는 것을 어디서 찾아보면 비만증이 있는 여성에게 생긴다라고도 나와 있거든요. 진짜요? 살쪄서 그런가? 근데 요즘에는 보면 여성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쥐젖은 누구에게나 비만증이 있거나 했을 때 섬유상피 용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정도의 그 의학 용어가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폴립이라고 해서 떼어내도 상관이 없고 미용적으로 이제 단지 좋지 않다라고 의학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피부 건강 측면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걸 바디 시그널로 체크를 합니다. 그래요? 어디가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일단 순환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노폐물을 제거를 하는데 케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배출시키는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집에서 네. 배출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거 있을까요? 그렇죠.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무조건 첫째는 네. 예방이죠. 첫 네. 번째 이제 예방법부터 말씀을 드리면 세안하실 때 목을 같이 씻어주시면 림프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목을요? 얼굴 세수를 할 때 목도 같이 씻어주세요. 네, 목도 이렇게 같이 슉슉슉 하면 될까요? 목을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쓸어주듯이. 네네. 그리고 목 뒤에도 한번 이렇게 문질러 주시고 뒤에도. 예예. 그러면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이것은 예방법이고. 네. 없어지진 않을까요? 그렇게 한다고. 오래도록 하면은 네. 예, 순차적으로 도움은 됩니다. 어. 예, 그리고 빨리 없애고 싶다고 할 때는 그 의학의 도움을 받으시고. 레이저로. 네네네. 피부건강연구소에서는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방법을 선택을 해드립니다. 네, 케어를 받다 보면 순환이 자연적으로 되어서 나중에는 점점 작아지면서 사라집니다. 신기하네요. 네. 그 어쩐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네. 빼꼼빼꼼하게. 네네, 맞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지성 네. 피부를 가지신 분인데 네. 건조해서 크림을 바르면 또 여드름이 난대요. 그럼 건조할 때 지성 피부는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요? 지성 피부는 피지량이 많은 피부죠. 그렇죠. 근데 영양이 많은 크림을 바르게 되면 기름에 기름을 더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수분 함량이 높은 제품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알로에 겔 이런 거 좋을까요? 그것도 도움은 되는데 네. 그거는 이제 이렇게 흡수시키는 용도, 깔아앉히는 용도, 예, 진정시키는 용도이지 수분 막을 형성해 주지는 못하죠. 예. 그래서 제품의 성분들을 보면 이런 경우에는 프로폴리스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는 제품을 사용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럼 오늘부터 또 챙겨 발라야겠네요. 네. 그 다음에는 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네. 이 사진을 보시면 뭐가 막 비립종처럼 나 있는데 네. 이거 관리법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에서 관리가 가능할까요? 일단 예방법을 먼저 얘기를 드리면 나지 않을 때 관리를 제일 해주는 것이 제일 좋고요. 그쵸? 예. 근데 이제 비립종이 뭔가, 비립종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살펴보면 모공 속의 노폐물의 피지를 가두어버린 각질 주머니입니다. 각질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압출과 레이저, 의학적으로 바로 우리가 깨끗해지고 싶을 때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네요. 네네. 깔아앉히고 싶을 때는 그 방법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는 한데 림프 순환을 잘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예방법이 됩니다. 예, 목까지 같이 뒷목까지 같이 뒤도 해주면 좋을까요? 좋죠. 네네네. 그 다음에는 이제 겨울철에도 선크림을 발라줘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 왔어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겨울철 피부 관리법에서 실내로 다닌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쵸.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적은 뭘 것 같아요? 자외선? 네, 맞습니다. 오늘 잘하십니다. 네, 바로 자외선입니다. 자외선은 사계절 내내 우리가 피해 다닐 수 없잖아요. 그쵸. 네, 태양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발라야 되는 것이 선크림입니다. 선크림을 선택할 때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뭐죠? 주의사항? 두 가지 종류의 선크림이 있는데 물리적 차단을 도와주는 무기자차 선크림, 화학적 차단을 해주는 유기자차 선크림 두 가지가 있어요. 요즘에 하와이에서 산호들이 죽고 있습니다. 그 얘기 혹시 아시나요? 들어봤어요. 기사를 봤나?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쵸. 네네. 너무 안타깝죠. 걔네들이 하얗게 백색으로 석회처럼 변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진을 본 것 같아요. TV에 막 나오고 막.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유로 죽어가는지를 살펴봤더니 이 선크림의 성분 중에 유기자차 선크림에 들어있는 옥시벤존이라는 성분이 산호의 모공을 막아버린 거예요. 끔찍하네요. 그래서 진짜. 그래서 걔네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럼 유기자차는 좀 제외하고 골라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하와이에서는 방문객들에게 선크림을 다 확인을 하고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본인들이 사용하는 선크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그거. 네. 그래서 그 성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살펴보면 좋냐면 티타늄 디옥사이드라는 성분이 적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물리적 차단 무기자차 선크림입니다. 그 성분에 의해서 백탁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약간 뽀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리 없이 사용을 하시고 화장을 하시는 분들은 좀 하얗게 묻어나서 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내 피부와 생태계를 생각을 한다면 되도록이면 무기자차 선크림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저 무기자차 집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백탁이 사실 너무 심해가지고 그렇죠. 잘 안 썼는데 그것도 또 꺼냈어야 되겠네요. 네네네.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겨울철이잖아요. 그래서 겨울철 피부 관리법 몇 가지 홈케어를 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겨울철에 많이 건조하고 이 히터 바람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실내는 더웠다가 밖에 나가면 차가운 겨울바람 때문에 또 얼었다가 이걸 반복하다 보면은 피부의 적응력이 떨어져서 면역력이 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분을 많이 채워줄 수 있는 수분 크림을 그때그때 많이 사용을 해주시고 미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뿌려주시는데 되도록이면 미스트 그대로 사용하지 마시고 거기다가 조조바 오일 한두 방울 섞어서 같이 사용하시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조조바 오일이 참 효과가 어마어마하네요. 이번 영상은 거의 조조바 오일을 겟해야 되는 그런 영상인 것 그런가요? 같은데. 저 쟁여놔야 되겠어요. 당장 조조바 오일 사러 가야지 지금. 그리고 음식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겨울철에는 건조하고 영양분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굴이라든지 그런 제철 음식을 섭취를 해서 굴에는 보면은 아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면역력도 키워주고 피부를 좋아지게 만드는 성분이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을 같이 사용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알려주신 대로 미스트도 잘 뿌려주고 수분크림도 바르고 그 챙겨 먹으면 이제 겨울에 피부 관리는 이제 끝난 거네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수분크림을 발랐잖아요. 그리고 외출을 하고 나서 이게 약간 수분크림을 발라줘야 되는데 이 피부 위에 바로 발라도 되나요? 아니면 닦고 발라야 되나요? 그렇죠. 우리가 고민이 많이 되죠. 그게 좀 궁금해요. 그렇죠. 어떻게? 만약에 부지런하신 분들이라면 미스트를 좀 살짝 해서 이렇게 닦아서? 살짝 닦아서 다시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은 굉장히 좋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수분 크림은 계속 덧발라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잃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네요. 그렇죠. 그냥 위에 발라주면. 저의 구독자님들과 그 인스타 친구들이 질문해 주신 거에 답변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겨울에 피부 건강을 잘 회복을 하시고 또 개선을 시키시고 유지를 하셔서 피부 장벽이 튼튼해지고 피부가 더 건강해져서 봄에 더욱더 활짝 핀 얼굴이 되시라고 저도 적극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혹시라도 궁금한 거 있어요. 또 추가로 질문을 할게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보시고 댓글로 좀 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원장님께 정확한 답을 얻어서 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운대 뷰티유 피부건강연구소의 윤건희 원장님이랑 저랑 영상이 끝났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